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장 개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 확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에 앞서 뭐 좀 약간 이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슨 그 과목을 배우냐면은 통계학이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이 통계학의 집안은 뭐 약간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수학이었고, 수학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제 확률론이었고, 확률론이 다시 누구를 낳냐면 통계를 낳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집안에 근데 이제 이런 그 집안에는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로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집안의 세대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수학은 어떤 그 관점이냐면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이제 수학의 관점이죠. 절대 진리죠. 근데 이제 수학의 자식인 확률론은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1 더하기 1을 세상에 있는 모든 1 더하기 1을 다 해봤어? 근데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1 더하기 1은 다 안 해봤지만 되게 많이 하면 2로 수렴에 들어갈 거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론이 또 자식을 낳는데 걔가 통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계는 어떤 그 관점이냐면 나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은 세상에 있는 모든 1 더하기 1은 안 해봤어. 근데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 해보면 2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0만 아는 이그젝트 솔루션과 내 솔루션의 차이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어. 이게 통계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확률론하고 통계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제 그 공통 과목 강의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확률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원래 그 제가 어떤 학기는 확률론이라는 과목도 개설하긴 하는데 확률론이라는 그 과목은 사실 뭐 어떤 수학과나 이런 데서는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간 이제 복잡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한 걸 배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통계 진짜 쉬운 과목이거든요. 근데 통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왕년에 수학을 좀 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보다는 사실은 여러 번 했다는 것의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 단원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제 확률로는 많이만 들어가는 건데 요번 단원의 많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통계에 직접 들어가면 여러 번과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일단 먼저 상견례를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다 들으셨겠지만은요. 이제 공통 수업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확률의 공리에 맞는 것은 다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 이벤트라는 것은요 발생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개씩만 하면 단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다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호 배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생각이 나. 수학의 그 어떤 체계는 누가 만들었냐면 유클리드가 디 엘리먼트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클리드가 디 엘리먼트라는 책을 써서 그 전까지는 두루마리가 파피루스 이제 이런 그 족자가 두루마리에 이렇게 실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예를 들어 180도이다 이런 것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새로 발견한 것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모르는 건 시오리, 새로 발견한 건 시오리, 그것에 대해서 내가 프루프하는 이런 일련의 체계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인 것을 증명을 하면 삼각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래 삼각형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데피니션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데피니션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것은 뭐 세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이제
폐도형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성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성분이라는 것은 어쩌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점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이제 유클리드도 아니 이놈의 자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말하자면은 그냥 아주 우스갯소리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게 이제 엑시옴이에요. 이게 어떤 공리거든요. 이제 이게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엑시옴에 따라서 우리가 엑시옴을 사각형으로 깔면 사각형짜리 집이 생기고요. 엑시옴을 동그랗게 깔면은 우리가 동그란 집이 생기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기하학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이게 그 평면 기하에서 있는 개념 이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구면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구 위에서는 사실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웜홀 무슨 뭐 블랙홀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의미에서 실린더리칼한 그 쉐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물리학자들이 증명하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어떤 도메인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평면 기하학과 구면 기하학과 이런 실린더리칼 그 주면 기하학의 차이가 뭐냐면 엑시옴이 얘는 처음에 나는 평면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요. 얘는 나는 구면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요. 얘는 나는 주면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수학에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면 기하를 할 때 평면 기하의 엑시옴이 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정수론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거 할 때 그것의 엑시옴이 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수학과 출신들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떤 과목의 엑시옴은 그 공리라고 하는데 그 공리는 그 수학의 어떤 갈래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확률론만은 굉장히 특이하게 엑시옴이 전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확률론은 어떤 것이 만족을 하냐면은 어떤 것이 만족을 해야 확률론이라냐면은요. 확률론의 엑시옴은 확률의 규칙이라는 용어를 써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확률의 엑시옴으로부터 온 거고요. 어떤 책에서는 확률 할당의 기본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통 수업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 이벤트가 있어요. EI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성별을 생각을 해보면은 E1은 예를 들어 여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E2는 남자 이러면은 E1하고 E2의 교집합에는 뭐가 있나요? 아줌마가 있나요? 이런 거 없죠, 그죠? 이런 것이 그 확률 사건의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고 동전이 딱 서지 않기 때문에 축구할 때 처음에 동전 던져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할지 이쪽을 우리가 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그런 그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모두 다 확률로서 그 사건의 확률이 확률로서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건은 서로 그 사건의 확률을 다 서로 더하면 1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이 확률에 대한 사건이 남자 아니면 여자, 동전의 앞면 아니면 뒷면, 주사위에 1, 2, 3, 4, 1, 2, 3, 4, 5, 6이 생기는 그 사건 아니면 교집합 사건이 없어.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했을 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항상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다 더해서 1. 이런 관계가 벌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확률을 생각할 때
확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생각한 그 확률을 왜 생각하냐면은 확률이 생긴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확률이 생긴 사건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모여 있는 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별에 대한 표본 공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 주사위에 대한 표본 공간은 1에서부터 뭐 6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남자 아니면 여자도 교집합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에서의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호 배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주사위도 1에서부터 6까지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넣었잖아요. 따라서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독립사건 공통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상호 배반과 누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상호 배반이라는 개념하고요 독립이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상호 배반이라는 것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독립하고 호환되는 개념인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호 배반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는 표본 공간은 겹치는 애들도 없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 1에서부터 앞 6까지, 뒤 1에서부터 뒤 6까지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도 겹치지 않으면서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집합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이 합집합, 이런 애들이 교집합, 이런 애들이 여집합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이 벌어지는 사건에서도 이런 애들은 합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설명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0과 1 사이의 실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전통적 접근하고 상대 비율적 접근하고 주관적 접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이제 공통 강의에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적 비율 우리 모두는 이제 그 통계학자들은 약간 이제 이렇게 나누죠. 프리컨티스트라고 부르는 상대적 비율 접근을 신봉하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이제 이론을 전개하는 통계학자들이 있고요. 베이지안이라고 해서 주관적 접근을 통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통계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 비율 접근을 통해서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통계학자들은 이런 관점인데 빈도론자라고 부르고요. 주관적 접근을 통해서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을 베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0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로 연결한 일종의 함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통적 접근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우리 사실 앞면 한 5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 비율 접근인데요. 예를 들어 그 공통 강의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동전을 던지면 한 200번 던졌을 때까지는 이게 앞면하고 뒷면이 이렇게 2분의 1씩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한 1000번씩 던지면 거의 2로 수렴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상대적 비율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의 definition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것이 보통 이제 공리가 어떤 그 액시옴이 그 학문의 전면에 등장하는 법이 별로 없는데 확률론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잖아요. 그 뜻은 그만큼 이게 계속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호 배반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집합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상호 배반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상호 배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 배반 사건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래서 A의 probability 더하기 B의 probability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종류에는요, 그 marginal probability 주변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joint probability 결합 확률이라는 게 있죠. 결합 확률은요, 잘 배우셨겠지만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분할표를 만들었을 때 중간에 오는 애들을 우리가 결합 확률이라고 하고요. 주변 확률은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뭐 어떻게 지은 거냐면 분할표에서 이렇게 주변 바깥에 마진에 이렇게 있는 애들을 우리가 주변 확률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이 주변 확률이고요. 그 주변 확률의 특징은 어떻겠습니까? 전체 사건, 그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가 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를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요 조건부 확률은 잘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건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그 막대기 오른쪽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사건이 벌어졌다 치고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거라서 B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니까 A를 깔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가 좀 되게 좋아요. 뭐 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각각 에이스, 비에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빨간색인데 에이스인 애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빨간색의 확률을 보면은 지금 이 전체 그 카드는 몇 개냐? 5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은 몇 개나 있냐면 빨간색은 지금 2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52분의 26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위가 교집합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면서 에이스인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빨간색이면서 에이스인 거는 빨간색이면서 에이스니까 2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확률이 들어가는 거니까 확률은 전체 52개에서 2개 있으니까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얘도 좀 여러분들이 잘 봐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험에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라서 요 얘는 이미 설명을 들으셨을 거니까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부 확률의 곱셈 규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 잘 알다시피 좀 전에도 보고 여러 번 보셨지만 조건부 확률의 데피니션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여기 각각에 뭐가 있냐면 교집합이 있는 거죠. 요 교집합이 그러면은 A 교집합 B는 여기서 보면 PA 곱하기 이 조건부 확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거는 PB 곱하기 요 조건부 확률 따라서 교집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잘 알게 되죠. 잘 알게 되지만 실제로는 요 식들을 가지고 유도라고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요거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독립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사건과 상호 배반은 다른 개념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 이게 마치 독립인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개념은 확률론에서는 상호 배반이라는 개념으로 교집합이 없다는 개념으로 상호 배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요. 독립이라는 것은 마치 얘가 앞면하고 뒷면은 독립인 것 같은데요 생각하겠지만 독립 사건은 그런 게 아니라 계산으로만 알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B가 벌어졌다 치고 B가 벌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A의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냥
그게 A의 확률하고 같아. 그러면은 B가 벌어졌다는 전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독립인 거죠. A하고 B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벌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B의 확률을 계산을 했더니 just B의 확률하고 같아요. A하고 B가 독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독립 사건이라 하고요. 독립 사건은 말하자면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이 문제를 같이 풀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승진과 미승진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뭐 남자가 더 많이 승진한 것 같지. 그런데 진짜 남자 성별인 거하고 승진 여부가 독립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자의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전체 사람이 310명이니까 310명 중에 남자가 지금 230명이니까 남자의 확률은 뭐 310 중에 230이어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승진했다 치고 승진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62명이잖아요. 승진했다 치고 남자인 경우를 봤더니 62분의 46이로서 사실은 이 어떻습니까? 서로 이꼴의 관계가 있죠. 따라서 승진하고 남자는 독립이고 성별이 승진 여부에 무관함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어떤 그 상호 배반처럼 직관적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계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얘도 뭐 여러분들